자, 이제 일단은 실전 대비 평가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62번. 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가부터 다의 특징을 나타냈대요. 자, 막단백질, 중성지방, 탄수화물인데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이죠. 이거는. 그다음에 물에 녹지 않고 유기농매에 잘 녹는다. 얘는 중성지방이 될 거고.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 녀석은 바로 탄수화물이 바로 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가에는 단백질이니까 당연히 펩타이드 결합이 있을 거고, 나는 동물의 그렇죠 체온 유지에 관여하죠. 그러니까 체지방이 바로 일종의 단열 효과를 해주고,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다가 아니라 단당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3번이 맞죠. 자, 그다음에 163번. 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A부터 C의 특징을 그림은 가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A부터 C는 단백질, DNA, 셀룰로스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가는 지금 인산하고 인산과 당과 염기로 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에 해당이 되니까 핵산의 기본 단위체죠. A와 B의 구성 성분에는 모두 당이 있는 걸로 봐서는 셀룰로스도 포도당이고 DNA도 뭘 갖고 있어? 디옥시라이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당이 있을 거니까 단백질은 바로 C에 해당이 될 거고, B하고 C는 모두 염색질을 구성을 하는 성분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A가 셀룰로스에 해당이 될 거고, B는 바로 이 DNA고, 그 다음에 C가 바로 단백질이네요. 여기는 히스톤 단백질하고 DNA가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되는 거니까 염색질이 되는 거니까. 자, A는 다당류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셀룰로스는 베타 포도당의 중합체니까 다당류가 맞고요. 그 다음에 가는 지금 뉴클레오타이드는 B의 기본 단위체인 거 맞고, C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수송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164번. 표 가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특징을 나타냈는데, 나는 가의 특징 중 물질 기억부터 디귿이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냈대요. 인지질, 탄수화물, 콜레스테롤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지질에 속하는 거는 일단은 여기서 인지질이랑 콜레스테롤 두 가지고, 스테로이드에 속하는 거는 콜레스테롤이고, 동물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을 하면 여러분들 인지질, 그 다음에는 탄수화물, 방사선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 요 세 가지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콜레스테롤이네요. 따라서 이 녀석이 콜레스테롤이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는 바로 인지질이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한 개지, 여러분들. 그래서 1이죠, 1. 따라서 A는 0이 아니라 1이고, 그 다음에 D는 인지질에 해당이 되니까 맞고, 디귿의 구성 원소에는 콜레스테롤은 질소가 포함이 안 돼요. 인지질도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인이 포함이 되는 거고, 콜레스테롤은 탄소, 수소, 산소, 스테로이드는 요것만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65번 봅시다. 표 가는 생명체를 구성을 하는 물질 A부터 C에서의 특징, 기억부터 디귿의 유무를 나타냈고, 나는 기억부터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A부터 C는 단백질, RNA, 인지질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O하고 B는 OX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핵산에 속한다 라고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RNA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거는 단백질이랑 인지질이고,
여러 개의 기본 단위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이거는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는 RNA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여기서 세 개인 거 없고 인지질만 하나죠. 인지질만 하나니까 얘만 동그라미가 하나를 가질 수가 있고 RNA도 두 개고 단백질도 두 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 같은 경우가 인지질. 그러면은 요게 니은에 해당하는 특성에 해당이 되겠고, 그럼 B가 X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무조건 5가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핵산에 속한다 하고, 핵산에 속한다 특징을 갖는 거는 결국에는 이 RNA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되겠네요. 이게 디귿이고, 그러면 이 니은이 RNA에 해당이 되는 거고, C가 바로 단백질이 돼야 될 거고, 그러면 얘가 바로 기억의 특징이 바로 여기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B는 X니까 틀렸고, 니은은 세포막의 주 구성 성분이 다 맞고요. A는 매끈면 소포체에서 합성이 된다. 인지질은, 그러니까 이 매끈면 소포체는 하는 역할이 지질의 합성하고 뭐 칼슘 이온의 저장 이런 거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인지질도 지질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합성되는 게 맞겠죠.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166번 봅시다.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펴는 세포의 연구 방법 가부터 다의 특징을 나타냈는데 A부터 C는 엽록체, 라이보솜, 마이토콘드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가는 당연히 뭐 현미경으로 사용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해법에 해당이 되고, 다는 자기감사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기억을 이용을 해서 A 같은 경우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는 마이토콘드리아죠. 그죠? 마이토콘드리아의 미세 구조를 관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세포 소기관 내부 구조까지도 볼 수가 있게 되고, 나를 이용을 해서 동물 세포의 파색을 원심 분리하면은 A가 B보다 먼저 가라앉아서 분리가 되는 거 맞죠? 자, 마이토콘드리아가 핵 다음으로 먼저 분리가 되고, B는 라이보솜이라서 맨 마지막에 거의 분리가 되죠. 달을 이용해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타이민을 세포에 공급하면은 C에서 방사선이 검출이 된다. C에서 방사선이 당연히 검출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마이토콘드리아하고 그 다음에는 엽록체 같은 이 두 경우에는 자체 DNA하고 RNA를 가져요. 즉 스스로 복제가 되고 스스로 모두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백질도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C에서도 검출이 될 거고 A에서도 검출이 될 거고 B, 핵에서도 검출이 될 겁니다. 예, 따라서 답은 A하고 기억하고 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답 5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67번 표는 현미경 가부터 다의 해상력과 특징을 나타냈대요. 자, 광학현미경, 그 다음에는 주사현미경, 투과현미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료의 단면 구조를 보고 해상력이 이렇게 좋으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투과 전자현미경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상력이 이렇게 좋고 얘는 주사전자현미경, 외부의 입체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얘는 5나노미터 정도로 아니다. 이게 0.2 마이크로미터구나. 이거 잘못 봤다.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광학현미경. 그 다음에 시료 입체 구조 관찰에 적합하면은 얘가 바로 투과 전자
현미경에 해당이 되네요. 오이씨, 단위가 달랐어. 자, 그러면 가는 투과 전자 현미경이다. 맞죠? 투가 아니라 주사. 예, 입체 구조면 표면을 봐야 되니까 금속으로 코팅을 해서 주사 전자. 따라서 틀렸고, 나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전자파를 보는 거고, 달을 이용하면, 그죠? 광학현미경은 살아있는 상태를 볼 수 있지만, 전자현미경은 다 죽은 상태밖에는 못 봐요. 그래서 답은 디귿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168번. 그림은 원심 분리기를 이용을 해서 세포벽을 제거한 식물세포 파쇄액으로부터 세포 소기관 A부터 D를 분리하는 과정을 표는 B의 특징을 나타냈대요. A부터 D는 핵, 엽록체, 라이보솜, 마이토콘드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B의 특징은 인을 가지고 있고 얘는 그러면은 핵에 대한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1차 원심 분리를 해서 두 개가 먼저 분리가 된 걸로 봐서 여기는 핵하고 식물세포는 엽록체가 밀도가 크기 때문에 먼저 분리가 되고 상층핵을 분리를 해주면 D가 마이토콘드리아고, 그죠? 네, C가 바로 라이보솜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엽록체다 맞고, 왜냐면 B가 핵이니까 원심 분리기의 회전 속도는 B를 분리할 때가 C를 분리할 때보다 더 느리죠. 예, 얘는 더 빠른 속도로 가속을 시켜줘야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D는 마이토콘드리아니까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게 맞죠. 그래서 3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69번. 그림은 동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핵, 골지체, 중심체, 라이보솜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A의 내부 공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막 하나하나가 골지체인데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시스터나 구조를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B의 대단위체, B는 라이보솜이죠. 어디서 만들어져요? 네, C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B가 라이보솜이고, 라이보솜의 대단위체, 수단위체는 바로 핵 안에서 만들어지고 핵 안에서 RNA가 저 안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D의 구성 성분, 이거 중심체잖아요. 중심체는 뭘로 생겼어? 중심체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단백질은 당연히 라이보솜에서 합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답은 니은하고 디귿 5번이 되겠죠. 자, 17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표는 기역부터 디귿에서 합성되는 물질의 일부를 나타냈대요. A부터 C는 엽록체, 라이보솜, 마이토콘드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자, 보면은 디귿에서는 포도당이 합성이 되는 걸로 봐서는 결국에는 얘는 엽록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고, ATP가 합성이 되는 것은 마이토콘드리아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가 라이보솜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B가 될 거고, 라이보솜에서 합성이 되는 거는 바로 단백질이 합성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엽록체에서도 ATP가 생성이 돼요. 물론 이 만들어진 ATP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무슨 세포의 물질 대사를 외부로 나가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엽록체 내에서 소비를 하긴 하는데 ATP가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나중에 이제 광합성하면은 자세하게 배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은 C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A에 해당이 되는 게 맞고, 디귿은 스스로 증식을 할 수가 있죠. 즉, 이 마이토콘드리아하고 누구는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뭘 가지기 때문에 자체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가 증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더 많은 소기관의 개체 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얘는 5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171번. 표간은 세포 소기관 A부터 C의 막 구조를 나는 기억부터 디귿에서 DNA와 RNA의 유무를 나타내는데 액포,
엽록체, 라이보솜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이 중에서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엽록체고, 그죠? 예, 엽록체에 해당이 되고, 단일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액포고, 그 다음에 라이보솜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구조를 가져요? 막이 없죠. 무막 구조가 바로 라이보솜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DNA, RNA가 다 없는 기억 같은 경우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액포, B죠. RNA만 가지는 게 바로 C에 해당이 되는 라이보솜이고, 그 다음에 엽록체는 바로 DNA, RNA를 모두 다 가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 뭐에 돼요? 기억은 B 맞고, C는 막으로 둘러싸이지 않는 것도 맞고요. 디귿에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다. 그렇죠. 네. 에너지 전환이 화학 에너지가, 비대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에너지 전환 과정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172번. 그림은 어떤 동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 분비 과정과 세포 내 소화 과정을 나타냈는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골지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이게 라이소좀이죠. 그래서 가에서 뭐도 이제 단백질을 분비를 해주죠. 보통 외부로. 자, 세포의 분비작용, 외포작용에 해당이 되는데, A의 막 일부는 핵막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소포체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고, A와 B는 모두 단일막 구조이다. 예, 맞아요. 전부 다 단일막 구조고, 과정 가에서, 그쵸? 이거는 세포의 분비에 해당이 되고, 이때는 바로 ATP가 소비가 됩니다. 네, 따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3번. 표는 세포 A부터 C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냈고, 자, 대장균, 사람의 간세포, 장미의 공변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세포벽을 가지는 거는 여러분들 대장균, 이거는 펩티도글리칸의 세포벽, 다음에 장미의 공변세포도 바로 셀룰로스 성분의 세포벽을 가지죠. 따라서 C가 바로 간세포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유선 물질로 선형의 DNA를 가진다. 그러면은 식물세포나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직선형의 DNA를 가지게 되는데, 이 대장균 같은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원형 DNA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A가 뭐에 해당이 돼요? 대장균이고, B는 공변세포에 해당이 되겠죠. 자, A에는 라이보솜이 있다. 예, 대장균도 라이보솜은 가져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은 가능하다. B에는 펩티도글리칸이 포함된 세포벽이 아니라 공변세포는 셀룰로스 성분에 해당이 되죠. 틀렸고, A부터 C는 모두 그렇죠. 다 세포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세포막을 가지고 있는 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74번.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A부터 D를 나타냈는데, A부터 D는 능동수송, 단순확산, 촉진확산, 세포의 배출. 요게 지금 세포 외 배출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가 바로 뭐에 해당이니까 저농도로 고농도로 가니까 능동수송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단순확산이고, A 같은 경우가 바로 촉진확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A와 C에서는 모두 ATP 사용이 된다. 촉진확산에서는 ATP 사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B에 의해 세포 안과 밖의 물질 농도 차이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거의 같은 상태까지 확산이 일어나주게 되는 거니까, 침샘에서 아밀레이스를 분비하는 과정은 바로 세포 외 배출에 해당이 되니까 D의 과정이 맞습니다. 따라서 디귿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5번.
그림은 반투과성 막으로 분리된 수조의 가와 나의 물질 기억부터 디귿의 양이 서로 다른 수용액을 같은 양씩 넣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표는 수조의 양쪽에 더 이상 수면의 변화가 없을 때 가에 있는 물질의 양을 나타냈대요. 그러면 기억부터 디귿 중 한 물질은 반투과성 막을 통과를 하지 못하고 나머지 두 물질은 반투과성 막을 통과를 한다. 자, 수면의 변화가 없었을 때 가에 있는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데 디귿은 1이래. 그러면 디귿은 얘하고가 1하고 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에 있는 물질의 양이 1이고 다는 2래요. 그러면 얘는 변화가 없었으니까 이 물질은 반투과성 막 통과를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막을 통과를 못하는 거고, 기억하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양이 서로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3하고 2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얘는 농도가 좀 낮아지고 얘는 높아지고 얘도 낮아지고 높아져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가 좀 더 커야죠. 어차피 초기 농도 자체가 더 컸으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반투과성 막을 통과를 해주고 A는 B보다 크다도 맞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머지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농도가 이 둘의 양은 같아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디귿이 통과를 못해서 농도가 나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은 가에서 나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가의 수면 높이가 높아진 게 아니라 낮아진다라고 대답을 해줘야지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6번. 그림은 물질 기억과 니은이 들어있는 배양액에 세포를 넣은 뒤에 시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의 세포 안 농도를 나타냈대요. C1은 기억의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C는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물질의 세포 밖 농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 안의 농도가 높다가 점점 낮아져서 밖하고 같아졌죠. 따라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촉진 확산으로 양이 이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저기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내부 농도가 좀 높아졌으니까 이 경우는 능동 수송으로 밖에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죠, 결국에. 그래서 기억의 이동 방식은 능동 수송이고, 둘 다 막단백질을 이용을 해주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배양액의 니은의 농도, 배양액, 세포가 아니라 배양액의 농도는 세포 안의 농도가 낮아졌다는 소리는 세포 안의 농도가 낮아지면 세포 밖 배양액의 농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T2일 때가 더 높아진다라고 보면 맞으니까 답은 니은 2번만 맞죠. 그 다음에 177. 그림은 X와 Y가 들어있는 각각의 배양액에 어떤 세포를 넣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세포 호흡 저해제 처리를 했었을 때 시간에 따른 X와 Y의 농도를 나타냈대요. 지금 X는 세포 호흡 저해제 처리를 하거나 말거나 어떻게 돼요?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진 이후로 계속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이 경우는 확산인 촉진 확산으로 이동을 한 거고, 지금 얘는 X의 농도가 세포 밖보다 세포 안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 결국에는 능동 수송으로 결국에는 세포 밖에서 세포 안쪽으로 물질을 이동을 시키는 거고, 여기서 저해제 처리를 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농도가 유지가 안 되니까 확산을 통해서 얘는 빠져나가고, 그래서 밖에가 높아지면서 일정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란 말이죠. 자, 따라서 구간 1에서 X는 세포 밖의 농도가 안보다 높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확산이 돼야지 맞는 거고,
구간 2에서 Y가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죠. ATP가 사용이 되겠죠. 세포호흡 저해제에 의해서 X와 Y는 모두 이동이 억제되는 게 아니라 Y만, X는 똑같죠. 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서술형 문제 봅시다. 다음은 생명체를 구성을 하는 물질의 특징을 나타냈는데 단백질하고 RNA가 가지는 특징. 자, 일단은 여기서 단백질이 가지는 특징부터 보면은 구성 성분의 당은 단백질이 갖고 있지 않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다. 맞죠? 다음에 라이보솜의 구성 성분. 그것도 맞아요. 라이보솜은 rRNA랑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성 원소에 질소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개의 기본 단위체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동물 세포의 세포막에도 단백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RNA 봅시다. 자, 구성 성분에 그렇죠. 당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라이보솜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염기가 질소를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개의 기본 단위체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RNA의 특징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179번 단백질하고 스테로이드가 공통으로 가지는 특징. 그러면은 단백질하고 스테로이드면은 일단은 둘은 호르몬의 주성분으로 일단은 사용이 가능해요. 단백질계 호르몬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인슐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바로 부신 겉질 호르몬이나 아니면은 성 호르몬 같은 경우가 스테로이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둘 다 이제 동물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 성분이죠. 여러분들 근데 스테로이드 같은 이제 콜레스테롤은 식물 세포에는 없습니다. 동물 세포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나하고 바가 돼요. 자, 그 다음에 180번하고 81번 보자. 그림은 세포 안과 밖에 농도 차이에 따른 물질 A와 B의 세포막을 통한 이동 속도를 나타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바로 특정 농도 이상이 돼버리면 더 이상 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는 촉진 확산, 막단백질을 통한 이동을 하는 촉진 확산이고, B가 바로 단순 확산에 해당이 되죠. 그렇게 판단할 까닭은 촉진 확산은 이렇게 특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확산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일정해진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막 단백질의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막 단백질이 다 물질 이동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더 이상 빨라지지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촉진 확산을 기억하고 이동 방식은 각각 A가 기억, 그 다음에 단순 확산이 니은.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81번. 기억과 니은의 예를 한 가지만 설명을 하세요. 촉진 확산의 예로 설명이 가능한 거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나트륨, 칼륨, 통로. 그 다음에는 세포막의 포도당 통로. 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이죠. 폐포와 모색, 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단순 확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2, 183, 184 한번 보도록 합시다. 표는 고장액에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어떤 식물세포를 저장액에다 넣은 뒤 시간에 따른 A부터 C를 나타냈대요. 팽합, 삼투압, 흡수력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삼투압에서 팽합을 빼준 게 바로 흡수력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T1에서 T2, T3, T4로 간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원형질 분리 상태에서 아예 없는 거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바로 B가 팽합이겠죠. 그죠? B가 팽합에 해당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팽합은 증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는 값은 결국에는 이게 팽합을 빼준 게 어디에서? 삼투압에서 팽합을 빼준 게 흡수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C가 삼투압, 얘가 팽합, 그럼 얘가 E, 그죠? 그러면은 아래가 C가 삼투압. 왜냐면 여기서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삼투압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삼투압에서 팽합을 빼준 게 흡수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가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흡수력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A가 흡수력, 그 다음에는 B가 팽합, C가 삼투압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억은 삼투압에서 팽합을 빼준 게 흡수력에 해당이 되니까 5. 여기는 0. 그럼 여기 흡수력이 0이면 T4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최대 팽윤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부터 디귿은 5, 2, 0. 예, 이렇게 대답을 해줘 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184. T1에서 T4 중에서 최대 평균 상태인 지점은 여기서 방금 구해드렸죠. 맨 마지막에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T4 상태가 되는 거고, 이때가 뭐가 되니까? 흡수력이 바로 0이 되니까 더 이상 물의 이동량 자체가 없게 되는 거라서 이 지점이 바로 최대 평균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고난도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다음은 현미경을 이용한 세포 X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인데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가 바로 10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자, 저반 마이크로미터를 넣은 저반 렌즈를 현미경에 장착하고 재물대 위에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올려놓은 다음에 기역에 배율해서 두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서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를 구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저반 마이크로미터고 위에 게 대물 마이크로미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겹친 거지. 그럼 얘는 5칸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저반 총 15칸에 대물은 지금 몇 칸이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칸이 걸렸어요. 그렇죠? 자, 그럼 곱하기 한 눈금이 10 마이크로미터에 해당이 되니까 이 배율에서 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나눠주면은 8 마이크로미터가 결국에는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재물대 위에 대물 마이크로미터 대신에 X의 표본을 올려놓고서 X의 크기를 측정을 해준대요. 그랬더니 몇 칸이었냐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5칸이었어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 한 눈금이 8 마이크로미터인데 5칸이 됐으니까 실제 요 사이즈는 40 마이크로미터에 해당이 돼야 될 거고 현미경의 배율을 400배로 바꿔서 X의 크기를 측정을 하더라도 같은 물체니까 일단 사이즈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란 말이죠. 결국에는. 자, 그럼 여기서 몇 칸이냐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이 됐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5칸이었는데 지금 몇 칸? 10칸. 그럼 여기에 처음에 배율을 모르는데 얘를 400배로 바꿨더니만 5칸이 겹쳤는데 10칸이 겹치는 걸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원래
배율이 n배가 돼버리면 저반 한 눈금의 크기가 n분의 1배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는 5칸이 겹쳤는데 10칸이 겹쳤다. 여기가 그러면 4 마이크로미터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한 칸 길이가. 어차피 이 전체 실제 길이 자체는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원래 배율은 몇 배였었다? 200배율이었었다. 그리고 400배가 되면서 2배가 되니까 한 눈금의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버리게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X의 크기는 지금 40 마이크로미터고 라에서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는 4 마이크로미터고 200배율인 거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다 맞고 자, 그 다음에 186번 봅시다. 표는 정상세포와 돌연변이 세포 1부터 3을 배양하는 배지에 방사성 동위 원소로 표지된 아미노산을 공급을 한 뒤 세포 안에 있는 A부터 C와 세포 밖의 방사성 검출 여부를 나타냈대요. 1부터 3은 단백질의 분비 과정 중에 서로 다른 단계의 이상이 있는 거고 A부터 C는 골지체, 거친면 소포체, 골지체에서 형성된 운반 소낭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럼 원래 순서대로 가면은 거친면 소포체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골지체로 가고 골지체에서 운반 소낭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선가 이상이 생겨서 결국에는 세포 밖으로 다 나오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까지는 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첫 번째까지는 나왔고 그 다음에는 안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얘는 거친면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못 간 거지. 그치? 그러면은 B가 뭐가 돼야 돼요? 거친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에서 소낭을 싸서 골지체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고. 그 다음에는 B, 그 다음에는 C까지 나오고 A로는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C가 바로 골지체죠. 골지체까지는 이동을 했는데 골지체에서 분비 소낭으로 보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A가 운반 소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운반 소낭에서 문제가 생겨서 세포 막하고 뭘 못한 거예요? 융합을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러기 때문에 요렇게가 순서대로 결정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1은 골지체에서 운반 소낭이 형성되는 단계에 있는 돌연변이에 해당이 된다. 지금 A에서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골지체에서 운반 소낭으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게 맞으니까 따라서 맞고 그 다음에 2에서는 지금 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거친면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못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친면 소포체에다가 축적이 돼야 되겠죠. 골지체가 아니라 거친면 소포체에 축적이 돼야지 맞게 될 거고 정상세포에서 합성된 단백질의 이동 경로는 여기서 순서대로 보면은 B, C, A 순서대로 가야지 맞게 되는 거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1번만 맞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87번. 다음은 삼투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간은 부피가 같은 달걀 4개를 아세트산 수용액에다가 넣어서 껍질을 다 제거하고 그 껍질 다 제거해버리면 얇은 막 하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란 삶으면 더럽게 안 까지는 그 반투가성 막이 드러나도록 해준 다음에 4개의 달걀을 각각 가의 달걀을 서로 다른 용액의 농도의 염화 나트륨 용액에다가 집어넣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달걀과 염화 나트륨 용액의 부피 변화를 측정한 결과가 요 표와 같대요. 그러면 달걀을 넣기 전에 염화 나트륨 용액의 부피하고 얘를 보면 줄었죠. 그러니까 줄었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 NaCl 용액에서 어디로? 달걀 쪽으로 결국에는 물이 이동을 해서 안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피가 많이 줄어들수록 농도차가 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농도차가 큰 거니까 그러면은 농도 차이가 큰 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얘 빼고 다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 준 거는 달걀의 농도가 일단은 다 높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농도 차이가 부피가 적게 줄면 줄수록 둘의 농도 차이가 적은 거니까 일단은 A가 소금물의 농도는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에는 D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B가 되고, 맨 마지막으로 C가 농도가 제일 낮은 거죠.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용액의 부피가 많이 줄어들수록 물이 많이 이동해 간 거니까 달걀의 농도 대비 더 농도가 작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따라서 물이 다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얘도 증가고 얘도 증가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는 증가니까 틀렸고, 달걀을 넣기 전에 B의 농도는 D의 농도보다는 낮아요. B에 넣은 달걀에서 반투과성 막을 통해 세포로 밖으로 유출되는 물의 양은, 그렇죠, 지금 B에 넣으면 어디가 더 높아요? B보다 달걀의 농도가 더 높으니까 안쪽으로 이동을 해가는 물의 양이 더 많다란 말이죠. 그래서 세포 밖으로 유출되는 물의 양은 세포 안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보다 적죠. 안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은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만 맞네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예, 2번 디귿이 되겠죠. 자.